이건 심리적으로도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상대방이 내게 무언가를 애걸복걸하면서 계속 요구하면 더욱 그 필요한 걸 내주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의 심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연애입니다. 오늘은 수많은 이별 후 깨닫는 현실적인 이별 극복법 14가지를 총 3부작으로 나눠서 영상 띄워보려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운명의 짝이 아님을 받아들이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연애의 종착역이 아님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별하신 여러분들, 매 순간순간 전 연인이 생각나고 이별 속에서 무척이나 고통스러워 하실 겁니다. 무엇보다 하루 중 새벽이 얼마나 무서운 하루의 끝인지도 느끼고 계실 건데요. 이상하게 새벽이 되면 더 생각나고 우울해지고, 그리고 괜시리 잘해주지 못했던 일들만 더 생각나서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겪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 이미 헤어진 것은 사실이고요. 당신이 지금 그 또는 그녀를 생각하며 고통스러워할 때 상대방은 아무렇지 않게 자신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다른 이성과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아프지만 독해지셔야 돼요. 즉 어찌됐건 우린 헤어졌고 내가 싫다고 떠난 사람입니다. 아프고 슬플 거 너무 잘 알지만 이별을 받아들이시고 그 시간에 나를 더 토닥토닥 해주세요. 고생 많았다고. 다음 연애를 잘하기 위한 하나의 성장통이었다고 생각해주세요. 저는 지하철 1호선을 자주 타는데요. 1호선의 첫 출발역은 인천역이고요. 마지막 역은 소요산역입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요. 그 사람과의 이별은 그저 내 종착역인 결혼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경유한 역이었다 라고 말이죠. 우리가 연애를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평생을 함께 살아갈 결혼 상대를 찾기 위함이잖아요. 그 결혼이라는 마지막 역에 도착하기 위해 지나는 하나의 수순이라고 생각해봐요. 둘째, SNS를 절대 보지 말자입니다. 우리가 헤어진 직후부터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바로 이 SNS를 보며 그 사람은 어떻게 지내는지, 나 없이 잘 사는지, 또 새로운 이성이 생겨서 나를 떠난 건 아닌지 등 여러 이유로 SNS를 우린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러다 SNS를 차단하는 상대를 보게 된다면 와, 진짜 그날은 맴짓의 정점을 찍는 날이기도 하죠. 우리 SNS 보지 마요. 보면 과거의 사진들로 과거를 다시 회상해서 가슴만 아파지고 이별의 잘못을 저 자신에게 오히려 더 찾아내서 스스로를 아프게 합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헤어졌다면 눈에서 멀어질 수 있도록 SNS를 찾아보지 않으면서 전 연인을 조금씩 놓아봐요. 셋째, 이별 초반에는 주위 사람들의 힘을 빌리기입니다. 특히나 이별 후 초반인 2에서 3주 안에는요, 진짜 슬픔과 후회들로 매일매일을 찌들어 사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경험을 많이 해봤으니까요. 이별을 가장 많이 아플 때예요. 그때가. 이땐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나누던 메시지 혹은 전화, 그리고 뭐해? 밥은 먹었어? 이런 항상 나누던 평범한 말들이 먼지처럼 사라진 매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니까요. 이때 마음이 가장 허하고 약할 때입니다. 이때는요, 내 주위 사람들의 힘을 한번 빌려봐요. 지인들에게 내 속의 감정들을 이야기하다 보면 마음이 조금씩 나아져요. 사실 이별은 스스로 깨닫고 인정할 때 비로소 가장 큰 이별 극복이 가능하지만 나의 속 이야기를 남들과 공유할 때도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친구, 누나, 언니, 동생 할 것 없이 내 마음을 공유해봐요. 넷째, 다시 연락하지 않기입니다. 이 부분도 연애 초반에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연락하지 않기는 여러 의미로서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 이별 후 재회를 바라시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연락을 하지 마시라고 강조드립니다. 그 사람에게 매달리고 계속 장문의 연락을 취한다면 그 사람은 역시 내가 헤어진 판단은 잘한 거야, 혹은 얘는 내가 엄청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건 심리적으로도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상대방이 내게 무언가를 애걸복걸하면서 계속 요구하면 더욱 그 필요한 걸 내주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의 심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꼭 재회가 아니더라도 연락을 하게 되면 있는 것조차 쉽지 않을 뿐더러 괜한 미련만 더 가질 가능성이 큽니다. 정말 헤어졌고 다시 만나기 힘들 우리라면
아프지만 연락은 안 하는 걸로 해요. 마지막 5번째, 생각날 때마다 울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참지 말자는 이야기를 꼭 들려드리고 싶어요. 우리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너 참다가 병난다, 아니면 화병난다. 이런 이야기들은요, 괜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감정을 분출하지 않고 그저 괜찮은 척, 아닌 척, 잘 지내는 척 하면 나쁜 감정들이 가슴에 쌓여서 병이 된다고 해요. 실제로 눈물을 흘리고 많이 울면요, 스트레스를 푸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별 후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사람을 조금씩 잊어갈수록 하루하루 눈물을 덜 흘리는 나를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내가 진정 사랑했던 만큼 그 사람을 눈물로서 떠나보낸다는 생각으로 괜찮은 척 가슴에 담아두지 말고요, 펑펑 눈물 흘려도 됩니다. 그런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언젠가 치유가 되어 있는 여러분을 보시게 될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숱한 이별 후 깨달은 현실적인 이별 극복법 14가지 중에서요, 첫 번째 회차인 1회차를 끝마쳤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 보시죠. 첫 번째, 운명의 짝이 아님을 받아들이기. 다시 말해서 내 연애의 종착역이 아니었음을 인정하기입니다. 둘째, SNS 절대 보지 않기. 셋째, 이별 초반에는 주위 사람들의 힘을 빌리기. 넷째, 다시 연락하지 않기. 마지막으로 5번째, 생각날 때마다 울기. 다시 말해서 참지 말기 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숱한 이별 후 깨달은 현실적인 이별 극복법 14가지 중에서 2부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